네, 여기에서 만약에 아파트 개발이 되면 400% 이상, 높게는 의지에 따라서 800%까지 가능한 지역이죠. 오히려 더 좋네. 엄청 좋은 거죠. 네, 3프로TV가 야심차게 만든 부동산 컨텐츠 집으로 이제 2부 고민사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인 거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우리 정재훈 차장께서 아주 바들바들 떨고 계시고요. 네. 그 KB에서 네. 무려 30년을 일하시고 네, 대선배님이시죠. 지금은 네. 박합수 부동산 연구소의 대표로 계신 우리 박합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또 건국대학교에서 강의도 함께 하고 계신데 요런 후배는 뭐 아예 보지도 못하셨죠? 요새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네. 지나간 후배를 네. 잘 보고 아유, 오히려 저 잘 따라야 됩니다. 아유, 보이지도 않죠, 뭐 이런 후배. 30년 일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일 많이 하셨어요. 여기 네. 네. KB 직원분 앞에 계시잖아요. 네. 네.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그렇죠. 다들 각이 잡혀 네. 있죠 지금. 네. 그런가요? 지금 거의 뭐 행장님이랑 다 친구분이에요, 이분은. 네. 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차피 뭐 희망퇴직을 해서 네.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제2의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부동산 연구소에 이제 각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네. 부동산학 세미나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CEO 과정이라든가 언론 방송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KB에서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뭐 고객 상담 이런 걸 이제 오래 하신 거죠? 제가 재직한 30년 중에 20년을 네.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KB를 거래하는 네. 고액 자산가 네네네. 일종의 이제 PB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20년간 부동산 아이고. 전문 상담 자산 네.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고민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현명한 답을 좀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고민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닉네임 비해피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일원동에서 보증금 7억 7천만 원 정도의 전세로 살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기 전인 6년 전에 송파에 있는 한양 1차 아파트를 팔아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하예동 타운하우스를 짓고 임대를 줬어요. 약 5억 원이 들었고요. 동생과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현재 7억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운이 정말 0.00001도 없는 사람인데요. 서울 집값은 너무 뛰었고 제주도는 큰 변화가 없는 가격대라 고민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싸게 제주도 집을 팔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서울 집을 사야 할까요? 제주도 집은 그리 비싼 집은 아닌데 그냥 두고 서울에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사실 50대 맞벌이 부부로서 저는 강남을 벗어나 좀 넓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봐놓은 지역은 서판교나 분당 쪽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큰애는 20대 대학생이지만 작은애가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강남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네요. 남편 말론 남들은 일부러 중고등학교 때 6년을 강남으로 온다는데 당신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러더라고요. 제주도 때도 부동산 문제로 고민이 컸는데 또 이런 갈등들이 있어야 하나 싶고요. 서울 쪽에 집은 없고 불안한 상황이고 부동산 똥손이라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참 두렵네요. 남편은 내년 2월 전세 만기가 되니 일원동을 떠나서 개포를 가자고 합니다. 부디 우리 부부와 가족에게 1%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지금 현재 이제 서울 일원동에서 전세 살고 계시고 네. 집은 하나 송파 쪽에 있었는데 그거 팔아서 이제 제주도 쪽에 타운하우스 투자하셔서 여기 이제 뭐 손해 본 건 아니죠, 당연히 한 2억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서울 집값 오른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좀 느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 고민은 내가 지금이라도 제주도 집 팔고 서울에 있는 집 하나 좀 괜찮은 걸 살까? 아니면 제주도 집 뭐 어차피 크게 뭐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니까 그냥 서울에 있는 다른 집을 하나 살까? 아니면 서울에 그냥 이사를 하나 갈까? 아니면 분당이나 이쪽으로 좀 넓게 좀 한번 이사를 가볼까? 이런 정도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참 고민이 좀 많으신데 선택지가 네.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일단 만약에 지선 씨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것 같아요. 서울에 집 한 채, 그러니까 네. 제주도 팔고. 그래야지 더 낫지 않을까요? 자신이 많네요, 확실히. 네. 네. 자, 우리 대표님 한번 등판해 볼까요? 네, 그렇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안타까워요? 머리가 안타까울 것 같이 네. 없는데. 우선 이제 안타깝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됐죠. 이거는 이제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상과 현실이 네. 혼재된 그런 경우인데 예. 제주도는 이제 이상입니다. 현실이 아니고. 제주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타운하우스에서 멋진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 느낌을 이제 아마 꿈꾸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우리가 호텔이나 리조트에 가서 2박 3일 있으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굳이 그걸 거기 가서 내가 집을 지어서 그것도 1년에 제주도를 현실적으로 몇 번 가겠습니까? 네. 네.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지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호텔이나 아주 좋은 그게 훨씬 싸게 맥히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호텔이나 펜션이나 요새 좋은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풀빌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이용하면 해결될 일이고 제주도 부동산 시장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대략 6년 전에 갔다고 하니까 23년, 한 17년경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제주도로 얘기하면 가격이 낮았다가 막 올라가면서 90% 정도가 그 시점이에요. 제주도. 네, 2017년쯤이. 그렇습니다. 15, 16, 17 막 오르기 시작해서 거의 한 18년 정도가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정점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 80, 9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분이 시세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7억이 아닐 수도 있군요. 안타깝게도 고점 대비 지금은 한 30% 정도 빠졌어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상황이 다르고 뭐 하긴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주택이니까 약간 다를 수 있으나 토지 가격 기준으로는 대략 한 30% 정도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주 시내나 서귀포에도 이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빠졌다가 살짝 또 다시 좀 회복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아직 미미하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시장은 이제 미래 가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큰 하나의 변수는 중국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회귀를 하면서 약간의 그 투자 공백기가 네.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 한계를 맞이하면서 중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측면에 있고 이들이 급매를 개발해서 놓은 뭐 이런 펜션이나 고급 빌라를 70%에 그 이하에 매도하면서 지금 되돌아간 이런 게 이제 작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네. 그런 취지에서 보게 되면 현실적인 좀 한계가 있고 제주도가 뭐 1년살이 뭐 6개월살이 한 달살이 이런 이제 붐이 일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약간 좀 한계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는 다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서 제주도의 미래 가치는 뭐 현 상황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2공항 이제 표선 쪽에 제2공항 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항이 없는 상태에서 공항이 생기는 울릉도가 아니라 울릉도 같으면 있는데 울릉도 같으면 공항이 없는 상태에서 생기니까 어마어마한 이거는 아주 특수죠. 그러나 이제 제주는 뭐 이미 공항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생기는 거여서 이게 엄청난 그런 그 이슈는 사실상은 아닌데 약간 이게 너무 과대 포장이 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견인했어요. 근데 이제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또한 5년 10년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공항이 하나 더 들어간들 그 주변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제주도는 워낙 개발할 땅이 많고 바로 그걸 공항 옆에다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워낙 교통체증이 없기 때문에 30분 전에 그냥 공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빈 땅들이 많아요. 지금 제주도엔? 뭐 그렇습니다. 이 개발할 만한 물론 이제 해안가나 중산간 이후 한라산이 중산간 이후는 개발이 자연환경 보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지역이어도 충분히 개발할 땅이 지금 너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주도가
현실적인 개발이나 이런 면에서 더 투자 앞으로 뭘 자본이라든가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쪽 육지에서 가는 유입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은 좀 한계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제는 미래 가치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크지 않다면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적절한 대안이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하라. 1주택자가 가장 고민이 이제 지금이 있는 부동산을 갈아타면서 현실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가진 자산을 이제 평가해 본 결과 제주도에는 보유 가치가 그렇게 적절치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1차 매도해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지금 상태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우리 저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 네. 후배가 30년 후배가 네. 지금 옆에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자기 뭐 한마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선배님 말씀하시니까 네. 뭐 아니 전 굉장히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뭐 껴들고 네. 싶으면 좀 껴도 아니, 아니. 돼요. 여기는 다 수평적인 네네. 공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네네네. 아니 전 약간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네. 일단 그 농어촌 주택 비과세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3억 네.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이런 부분은 좀 없을까? 왜냐면 우리가 한 달살이 같은 경우도 많이 하니까 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제주도를 어떻게 보면 단기 임대로 좀 돌려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어떤 수익성 상품으로 좀 만들면서 서울의 어떤 집을 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그런 방법들은 좀 없을까요? 아유, 우리 그건 이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이제 달리 갈 수 있는데 결국은 또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2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제 말씀하셨던 농어촌 주택, 이번에 새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 주택, 이 개념이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농어촌 주택은 양도세에서 감면을 해주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A라는 당초에 서울에 네. 가령 집이 있을 때 이 A가 먼저 있어야 돼요. A가 먼저 있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B라는 농어촌 주택을 사야 이 농어촌 주택을 3년 보유하는 조건으로 A를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 먼저 집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 집을 사게 되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아이고 이걸 네. 몰랐냐 이 녀석아 이런 표정이신데 지금. 그렇군요. 아니면 요런 건 좀 어떨까요? 그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근린상가로. 어디를? 여기 타운하우스를? 그렇죠. 네. 어떻게 그리고서 용도 변경이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건축사랑 상의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용도 변경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근린상가로 하게 되면 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단기 임대 형태로 이 부분을 좀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실은 굉장히 작년에 제주도 관련된 부분들의 실거래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여건이긴 하지만 실은 이분이 2013년도에만 샀어도 아마 지금쯤 땅값이 6배, 7배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냥 가장 2017년도에 사서 지금 거의 비슷하거나 이런 수준이긴 한데, 근데 한 번 더 왕서방들이 좀 돌아와 준다면, 네, 이제 그 사이에 만약에 어떤 부동산 품목인지 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수익성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다면 카페나 뭐 이렇게 카페까지면 너무 좋죠. 근데 안 되더라도 한심하다는 표정이신데요. 왜냐면 하루 단기 임대만 하더라도 50만 원은 요즘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 조금 누가 할래요? 관리. 그런 게 좀 문제죠. 근데 네. 에어비앤비가 정말 잘 돼 있고 청소도 다 해주시니까. 아 그래요? 네. 가능은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은 있고요. 과연 이 50대 부부께서 열심히 좀 우리 고객들의 소리에 리스폰스 하면서 그걸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어려우실까요? 나 그거 쉽지 않을 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상과 현실이라고 그랬는데 네. 현실로 들어와야 됩니다. 현실은 맞습니다. 냉혹하거든요. 네. 생활입니다. 생활. 아유 역시 대표님. 네, 생활. 네. 내가 주 생활하는 꿈만 꾸고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무대가 네. 99% 서울에서 내가 맞벌이 부부잖아요. 네. 맞벌이 부부니까 뭐 누가 노후에 은퇴한 것도 아니고 맞벌이 부부라 서울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가가 아니면 서울을 떠나 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아직 둘째가 중학생이란 말이죠. 네, 바빠요. 현실 학부모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가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대학교를 인서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네네네. 내가 따로 떨어져서 외지에 지방에 있으면 서울에서 또 이 생활비는 어떻게 또 감당이 됩니까? 이건 꿈꾸는 또 청년들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네, 현실로 돌아와야 현실 생활로 되는데. 돌아오게 되면 네. 가감하게 매도하고 알짜 하나로 가면서 제가 중요한 게 있어요. 1주택자는 갈아타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2년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에서 거주 요건을 채우고 뭐 1세대 1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2억이 초과가 되면 우리가 양도를 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1년을 보유하고 거주하게 되면 8%씩 받아서 네. 10년을 가지고 있게 되면 80%를 공제받아요. 80%. 근데 이런 공제를 받을 때 보유하고 거주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1주택자가. 그런 차원에서 알짜 1주택자를 통해서 직접 실생활에 필요한 서울에 보유와 거주를 같이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통해서 네. 철저하게 절세 모드로 가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실 생활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실거주하면서 이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투자성까지 같이 이 그 주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짜 1주택자의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실생활에서 이제 출퇴근과 자녀 교육이라는 이것을 같이 충족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서울로의 갈아타기가 더 훨씬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 남편분은 네. 그러면 개포로 가자 하고 네. 아내분은 서판교와 분당을 지금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대표님은 어떤 해안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단어 선택이 굉장히 또 진짜 조심스러워졌네요. 정말 공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안을 달. 구성 바지런히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들 너무 힘들다. 네. 서판교와 분당은 이제 아내분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취지가 보니까 좀 넓게 살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강남을 벗어나서 좀 넓게 살겠다는 취지로 서판교 분당인데 서판교 분당의 수준이 강남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아, 그래요? 판교가 결국 싸지가 않죠. 물론 이제 동판교에 비해서 서판교는 살짝 쌉니다. 네. 살짝 싸긴 한데 전철이 없어서. 그러나 이제 이 서판교의 전철이 이제 향후에 놓여지긴 하죠. 네. 대략 26년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서판교의 또 하나의 고민은 워낙 뭐 자연환경적으로는 좋긴 한데 약간 좀 임대 아파트가 여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판교의 아파트 중에 임대 아파트 빈이 30%를 조금 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쪽 서판교에 있어요. 아, 그래요? 상당수가. 그래서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는 물론 이제 청정 주거 지역이긴 하죠. 그래서 서판교는 뭐 쾌적하고 좋긴 한데 네. 그런 교통 측면에서 철도에서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분당은 좋습니다. 이제 분당은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이 네네네. 이제 발표됐잖아요. 네. 이 특별법이 물론 이제 통과는 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분당에 간다면 먼저 이제 개발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은 원래 분당의 맹주는 서현 순회인데 네. 서현 순회가 맹주인데 이게 교통 측면에서 보면 거기보다는 정자가 더 뜨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는 분당에 가게 되면 정자에서 상록 우성이나 라이프 요 아파트 탄천변에 있는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가는 게 적절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또 교육에 대한 고민이 또 있으셔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가도 서현순의 정자는 교육에는 문제는 없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 되고 개발이 다시 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 상황에서 10년 정도를 몸테크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테크요? 분당에 가면 몸테크. 살면서 낡은 집에서 네네. 10년을 아.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이제 이런 경우는 몸테크는 60대가 넘으면은 나는 못한다. 나는 지금 당장 새 집이 좋다예요. 몸이 좀 고생하는 게 그렇습니다. 젊을 땐 괜찮은데 당장의 행복이 좋은 거지 미래 10년 후에 새 아파트 살래? 이거 좀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네.
40대, 30대는 할 만한데 5, 60대 넘어가면 50대 후반, 60대부터는 당장의 새 집이 제일 좋은 거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 두 분을 위해서는 판교나 분당이 가능한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입니다. 그럼 개포로 가나요? 역으로 자, 개포가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으나 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금 판교나 분당에 가 있으면 다시 서울로 어떻게 진입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지. 그래요? 역으로 지금 내려가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시 서울로의 집중이 필요한 것은 서울에서 이분들이 10년 정도는 현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교육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뭐 이게 남편분은 강남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거꾸로 됐어요. 이분들은 사실은. 왜요? 여자분들이 원래 이런 더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요즘 그런 건 없어요. 요즘 뭐 아빠고 엄마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뭐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1년, 2년 남았다고 치면 고등학교까지 하면은 3년, 5년, 네. 대학교 4년 이렇게 하면은 뭐 너무 자꾸 10년을 서울에서 필요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서울에서 한 집, 새 집, 알짜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것이 적절하다. 과감하게 제주도 매도, 서울 아파트 매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이제 좀 많이 하여튼 어느 정도 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는 것 매수 시기가 어디냐, 언제냐. 네. 이제 이것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있으시겠죠? 내년 2월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1년 남았네요, 전세가. 네. 내년 2월까지 전세를 채우고 갈 거냐, 아니면 좀 일찍 조금 일찍 갈 거냐에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고, 아니면 뭐 그 이후로 또 뭐 전세를 뭐 연장하고 또 뭐 구위에 갈 거냐, 뭐 이런 또 시점상의 물론 고민이 당장 대두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한 80%의 비중으로 1차 판단은 2, 3월에 하는 게 우선 적절하다고 보고요. 내년? 올해죠. 올해 2, 3월? 지금이네요, 그럼? 예, 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2차 판단은 하반기입니다. 올 하반기에. 네. 우선 이제 제가 작년도에 거론한 이제 매수 시점으로 1차 판단이 왜 올해 연초가 되냐면 대부분 이제 5월 말까지 그 1차 매도를 하려는 그런 매각 수요가 있어요. 매각. 매각을 왜 5월 말까지 하려고 하냐면 6월 1일이 우리나라의 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보유세 납부 기준일자에 그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분 보유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가급적이면 5월 말까지 잔금을 받으려 해요. 그래서 다만 몇 천만 원이 됐든 팔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때까지는 팔고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5월까지 잔금을 받으려면 매도를 언제까지 대충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면 2, 3월에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돼요. 그래야 뭐 한 2달 정도 텀을 두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연초 1월, 2월 이때가 사실은 좀 판단을 해야 될 시기였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급매물이 다 어느 정도 좀 해소되면서 이 급매물이 사실은 조금 사라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1월 정도부터 고민 필요했었는데 자 이제 요 시점이 물론 약간의 이제 의문이 들죠. 뭐 시장 환경상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대출 금리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은 남아 있으니까 이게 적절할까 시점상 적절할 것인가에 조금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들 수 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매도를 하고 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개포로 사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또 여분의 자금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크게 대출을 많이 동원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분들은 1차 매수 시기로 판단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2, 3월 정도가 우선 고민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금 판단이 안 선다 싶을 때는 하반기 정도까지 하반기 정도에 2차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뭐 완벽한 고민 해결인 것 같은데 덧붙이실 말 있습니까? 아니 거의 없죠? 없는데요. 네. 그냥 뭐 그 학군 위주로 한번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잘못 덧붙이면 혼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고민을 좀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또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서판교면 이제 고등학교 중심으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고등학교 중심으로 네. 낙생고가 있거든요. 낙생고 주변에 이제 서판교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분당이다라고 하면 이제 분당 고등학교 주변에 어떤 서현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 개포다라고 하면 중동고 위아래 그리고 또 아니면 저는 약간 동판교, 보평고 중심의 약간 동판교의 외곽 쪽이 약간 지금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동판교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학군을 생각한다면 학군도 그렇고 가격 메리트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고등학교 중심으로 한번 저희 KB부동산 어플을 이용해서 한번 좀 가격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네. 한 괜찮은 지금 많이 고점 대비 좀 떨어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판교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드려보고 우리 싶습니다. 대표님은 혹시 그 KB 부동산 앱 써보셨어요? 네, 뭐 제가 부동산 통계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매일은 아니고 매월 이 월간 부동산 통계를 네. 부동산 현황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강의 자료가 매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현황을 KB 부동산 통계를 가지고 매월 업데이트를 해서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아주 그 훌륭하게 그럼요. 만들어진 앱 아니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가격 추이를 시도별로 네. 제가 10년 이상을 이 가격 추이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앱을 거의 만드신 분이죠, 우리 대표님.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부동산 앱 한번 여러분도 부동산 관심 있으시다면 꼭 좀 깔아서 보시고요. 두 번째 사연도 한번 우리 지선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전거 여행 홀링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전 남편이고요. 2022년도 8월에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집에 대한 고민이 커진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는 구로 주공 2차 아파트인데요. 2017년에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7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최근 1년 넘게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라서 정확한 시세는 알기 어렵네요. 저는 약 5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아기 이름이 딱콩인가 봐요. 우리 딱콩이가 없는 신혼 시절엔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아보자. 부부는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집 넓으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딱콩이가 뒤집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던 집이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나마 괜찮지만 시간이 흘러 걷고 뛰어다니면 딱콩이가 답답하다고 느낄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사실 욕심을 버리고 서울 밖으로 나가면 집 평형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어떻게든 서울 안에 있고 싶거든요. 그건 아내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계획표를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으로는 우리 딱콩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키우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이사 계획이 착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도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하락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현재 집을 매도하고 전세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로 정해놓은 전세 지역은 없습니다. 두 번째, 1주택을 유지한 채 전세를 알아보는 방안은 어떨까요? 여윳돈은 얼마 없고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해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자전거 여행 홀링님이 지금 아기가 이제 아마 얼마 안 된 아기가 이제 막 뒤집기 하고 그 이쁜 애기를 보면서 근데 지금 집은 좀 좁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시고 현재 아파트 하나가 작게 있으시고 그래서 이사를 좀 널찍한 데를 가고 싶지만 뭐 여유롭지 않으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든 좀 애가 뛰어놀 수 있는 집으로 좀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고 현재 집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집 두고 전세를 또 알아보는 게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아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 아니라도 아기 키우기 괜찮은 집들 많은데 저는 아주 그냥 제 경험으로는 아기가 저는 이제 아파트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사를 한 10번쯤 했는데 그중에 한 2번 정도만 아파트고
나머지는 다 그냥 빌라 아니면 주택 뭐 저 상가 주택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간 이유가 애가 있으니까 사실 아파트에서 밑에 층 또 네, 층간소음. 네, 네. 고민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유 뭐 무슨 저 상가주택 같은데 밑에는 다 상가니까 저녁 되면 이제 아무도 없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제 주로 다니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셔도 되지 않을까? 꼭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30대, 40대 부부가 애를 키울 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집을 투자 가치로 더 많이 두니까 아무래도 더 집을 사고 서울에 있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미래 드는데요. 가치를 아마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보니까 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예, 투자 와. 수익도 이미 잘 냈죠. 2억 네. 7천 더블이 네. 났어요. 네. 아,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5억 5천만 원 맞나요? 이거보다 지금 시세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진짜요? 더 예, 높다고요? 보수적으로 말씀해주신 거예요. 네. 와. 네, 아마 진짜 5억 잘하시네. 8천, 6억 정도까지도 잘하면 매도할 수 있지 지금? 않을까. 네. 와. 일단 이 상황을 제가 먼저 한번 살짝 네, 말씀을 네. 드릴까요? 네. 예, 잠깐 부동산 어플 잠깐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KB 부동산에 한번 네. 켜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구로주공 아파트인데요. 일단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구로구 지역 중에 우리가 저번에 철산 지역을 봤잖아요. 네네. 예, 여기 구디 가디가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부분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로섬, 9.1섬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좌우로 다 막혀 있습니다. 네. 음흠. 근데 장점은 뭐냐면요. 여기를 한번 이 지역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뭔가 편안한 느낌이 좀 맞아. 있으실 거예요. 네. 살기 굉장히 좋거든요. 애들 키우기 괜찮아요. 아늑하고 되게 네, 포근하게 맞아요. 예, 예. 그렇게 감싸진 이제 느낌이라고. 뭐 하던데. 9.1고등학교 초중고가 다 있죠. 네. 그래서 위호된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만약에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목동 학원가로 이제 라이딩을 좀 시키죠. 네.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가 좀 좋다. 근데 단점은 아파트들이 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요 오른쪽을 누르셔서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보실게요. 네. 색깔이 좀 다르죠. 뭐예요? 이거는 지금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입니다. 오. 아파트가? 네, 여기에서 만약에 아파트 개발이 되면 네. 400% 이상, 와. 높게는 아. 의지에 따라서 800%까지 가능한 지역이죠. 오히려 더 좋네.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여기가 좀 이슈가 있는데 네. 여기 지역을 지금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아직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요 차량 기지를 지금 이전하려는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광명 쪽으로. 근데 당연히 광명은 반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지역 간에 약간 불화합이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기재부가 이제 국토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타당성에서 이제 올해 이번 달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좀 급물살을 좀 탈 것 같고요. 네. 이 기지가 이제 이전을 하면 이제 코레일이 갖고 있는 부지잖아요. 이제 요걸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네. 뭐 최소 400% 이상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복합 시설뿐만이 아니고 고층 아파트들이 가능하겠죠. 네. 근데 우리 지금 사연자분께서 갖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주공 아파트로 지금 37년 차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용적률이 괜찮아요. 156%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2종, 3종 주거 지역에 있어도 재건축이 가능한 이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지금 용도 지역 자체가 준주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 이상의 굉장히 고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건 그냥 갖고 있으면 자기 돈을 분담을 안 하고도 큰 평수의 아파트를 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개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전부터. 네. 그리고 호재들이 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이슈가 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조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좀 추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철도 역사 부분들을 조금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이런 어떤 아파트 단지의 의지로는 좀 안 되는 좀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좋다고는 봐요. 그래서 그런 개발 이익들이 지금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거래도 많이 안 됐지만 많이 안 떨어져 있죠. 네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알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마 지금 살고 계신 그 평수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좀 옮기시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 부분과 관련된 우리 또 박갑수 대표님의 또 고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을 1차적으로 그냥 간단히 코멘트를 하면 네네네. 지역에서 평수 늘리기죠. 지역에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선에서 전용 5구를 전용 8사로 옮기든 뭐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면적만 늘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편하고 좋은 같은 아파트 내에서 같은 아파트가 됐던 뭐 옆에 단지가 됐던 네, 여기는 지금 주공 1차로 옮기면 한 1억 중반대까지면 아마 8사로 옮길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그런 식의 고민 해결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 개발 가치 이제 뭐 아까 준공업 지역에서 최대 용적률 400%는 뭐 당연히 이제 달성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현재 용적률 150%니까 2배 이상 훨씬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식도 뭐 87년산이니까 이제 재건축을 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것도 이미 지났고 87년산이면 목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목동이 85, 86, 뭐 87 요 정도의 그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전 진단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좀 준비할 단계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개발 기대감 때문에 안전 진단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는 또 살짝 이제 이게 건축 지금 벌써 이제 87년산이면 3년에 3년 더하면 벌써 36년 아닙니까? 네. 이제 된 거죠 시기가. 그런 측면에서는 평수 늘리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의 기대치를 가져가는 것도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가 일환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첨언한다면 만약 여기서 이제 질문한 게 매도하고 전세로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1번 질문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하고 전세에 남는다는 것은 이제 무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무주택자가 되면 다시 또 언젠간 집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 전세로 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집을 사려고 시점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뭐냐면 또 전세가 이제 기간이 2년 설정이 되고 2+2니까 또 계약갱신하면 4년 이런 기간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로 바로 가게 되면 2년 안에는 또 움직임을 안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한 곳에 안주라고 2년 이상 살다 보면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환경에 조금 더 눌러앉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생겨요. 그래요. 2년 만에 바로 이사를 간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의 마음상 조금 더 시기를 늦추게 되고 전세에 안주하게 되고 또 4년까지 눌러앉다 보면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는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앞으로 전세 시장은 지금까지는 매매와 동행해서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값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하락 상태를 보였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만약에 횡보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전세 가격도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매매와 전세가 동행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내년 내후년 25, 6년까지는 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급감하는 시즌이에요. 이제 10년 전에 그 공급 아파트 입주 물량이 바닥을 이루었는데 그게 다시 10년 만에 이제 재현되는 순간이 지금 24, 25, 26이란 말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바닥이 요 타이밍이에요. 언제까지? 3기 신도 입주하기 전까지. 수도권에서는 입주 공백기가 와요. 이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재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더한 거죠. 서울에서 이제 10년간 거의 재건축이 정체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20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요. 12,000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에 내년에. 그런 측면에서 전세값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떨어질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보게 되면 이제 전세값도 공급 부족이라든가 매매 시장 침체니까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안주하는 수요가 또 많이 몰리게 되고 3기 신도시 기다리는 수요가 또 전세에 있게 되고 그죠?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이제 또 다시 전세로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전세장은 가격이 내년 내후년 되면 좀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또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매도해서 전세로 가는 것은 악수를 두는 확률이 더 훨씬 높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그 선택지는 가지 마라.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전세를 유지한 채 방안이 뭐냐? 요걸 이제 여윳돈 얼마 없고 대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주택은 유지한 채 이제 다른 전세를 알아보는 다른 거. 집에 좀 이제 지금 25평이니까 네. 25평 전세를 주고 조금 큰 평수로. 큰 평수 34평짜리로 전세를 옮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것 또한 우리 생활 환경을 불안하게 해요.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도 딴 데 가서 전월세를 산다. 내 집이 아니잖아요. 네. 예, 더군다나 또 애가 크고 있잖아요. 예, 이 또한 불안정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과감하게 매도하고 이거를 디딤돌 삼아서 조금 큰 평수로. 25평에서 34평으로 평수 늘리기. 갈아타기를 하는 게 가장 훌륭한 현명하다. 대안이다. 이 시기에 딱 고민하는 것에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면적이 너무 좁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지극히 그 연령대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고민이고 해결은 간단하다예요. 평수 늘리기를 하되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지역 갈아타기까지 할 거냐. 요게 이제 살짝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역 됩니다. 내에서 옮길 거냐, 지역까지 바꿀 거냐. 갈아타기 이제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또 생각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초등학교 이제 입학 연령이 되는 게 뭐 7살, 8살 되니까 그 시점에 가서 다시 또 이사를 뭐 오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변화인데 네. 외곽으로 나가서 넓게 살다가 다시 입학기가 되면 다시 들어오겠다. 이것 또한 그렇게까지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쉽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아예 네네. 입학기를 가정한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옮기는 게 낫다. 지금 이제 특례 보금자리 이론 네. 정부에서 지금 9억 원 이하 집값 네네네. 9억 원 이하 최대 뭐 대출 5억 원까지 뭐 소득 지역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뭐 금리는 이제 뭐 한 4% 전후. 그러면 이제 기존의 매각 자금을 가정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살 때 1억 5천 원이니까 이거 뭐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억 5천이 대출이었네요. 2억 네. 7천에서. 근데 지금 이제 5억 5천이라 했으니까 1억 5천을 또 일정 부분 갚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대출이 한 1억 정도 남았다고 치면은 5억 5천이면 4억 5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면 9억 원 대출을 좀 더 추가해서 서울에서 9억 원 이내에서 전용 8호제곱미터 34평짜리를 살 수 있는 비교적 이제 교육이나 교통도 봐야 되겠죠. 이런 지역들을 먼저 좀 선정해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가장 먼저 일하는 이제 우리 정 차장께서 제안한 네. 같은 지역에서의 그런 개발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인근 이제 같은 뭐 주공 아파트가 됐던 바로 옆 단지가 됐던 그런 평수 넓은 지역으로의 갈아타기도 1차 고민 네. 대상이고 아니면 이제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장차 좀 교육에서 좀 특화된 요까지 네, 가려면 네. 이제 금액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으니 또 과도하게 이제 그거는 또 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9억 원이 아파트는 KB 부동산에 가게 되면 부동산 통계 데이터 허브 가격별로 딱 소팅이 되니까. 그렇죠. 투자 네. 테이블에 가면 가격별로 소팅 지역 강남구부터 쭉 소팅이 되니까 네. 이 단지를 이제 몇 개를 선정해서 비교 선택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주거 선택 기준은 뭡니까? 교육, 교통, 주거 환경, 편의 시설. 뭐 나의 이제 직장가의 뭐 출퇴근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고민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대안이 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그렇게 큰 고민은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없습니다. 이건 네.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고. 당연히 나오는 대답이 있고. 자, 이거는 평수 늘리기 플러스 지역 갈아타기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고민하셔야 될 건 평수만 늘릴 거냐 같은 지역 내에서 아니면 지역까지 한번 바꿔볼 것이냐 그거 고민만 잘 하셔서 다른 선택지는 두지 않으셔야 된다는 게 우리 대표님의 판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 부동산 앱을 들어가셔서 가격으로 혹은 뭐 지역으로 아파트 평수별로 이렇게 딱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집 구하는 분들에게 정말 이 KB 부동산 앱이 거의 구세주 같은 느낌. 뭐 더 노력해야 되지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까지 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고민이 있는 분들이 이 고민을 어디에다 좀 보내시면 오늘 같은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까? KB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이제 네. 배너에 바로 나오고요. 네. 이제 커뮤니티 눌러 주셔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사연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매번 이렇게 네. 고민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민도 고민이지만 우리 정 차장님 네. 대선배님이 나오셨을 때 그 방송 고민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아유, 딴 때는 엄청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 이분이. 그렇습니까? 야, 오늘은 뭐 한마디를 못 하시네. 네. 아유, 선배님이 더 나오셔야지 제가 좀 적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계속 좀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별 말씀을. 네, 우리 대표님 역시 뭐 한 30년 이상 이렇게 현업에 또 계시면서 주시는 조언이라 오히려 어찌 보면 고민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고민 이게 사연 주신 분들께 막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 답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비교적 아주 심플한 답들을 좀 주셔서 오히려 고민하시는 분께는 더 도움이 좀 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다른 때는 저희 의견도 얘기는 하긴 했었거든요. 한마디도 필요가 못했어요. 없어. 네네. 우리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네. 또, 네. 자, 그러면 우리 박합수 대표님 앞으로도 또 후학도 양성 많이 하시고 네. 또 이런 고민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우리 박합수 대표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집으로 역시 함께해 주신 우리 세미정 정 차장님 네. 고생 많으셨고 우리 네. 지선 씨도 네. 잘 소화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